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이거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풀어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야. 뭐 예를 들어서 2를 x번 제곱했는데 얘가 8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2의 거듭 제곱꼴로 바꿨는데 아 밑이 같네? 그러면 지수끼리 같네. 맞나? 그랬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라고 했던 풀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방정식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의 첫 번째 유형은 밑이 같을 때는 뭐 a의 fx 제곱이랑 a의 gx 제곱, 얘네들 둘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지수들끼리 같으면 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밑이 달라. 밑이 다를 때 만약에 지수가 같은 경우 a의 fx 제곱은 뭐 b의 fx 제곱, 요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밑도 다른데 지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 a의 fx 제곱은 b의 gx 제곱입니다. 요렇게. 지수가 서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수가 만약 0이 된다라고 한다면 밑에 상관없이 항상 결과가 얼마가 되지? 1이 되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 아니면 또는 A랑 B랑 같다라는 경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밑이 다를 때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없다 생각하면 결국에는 얘가 0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달라. 그러면은 우리 이럴 때는 fx 뭐 얘가 gx랑 같다고 하더라도 밑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얘가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냐면 로그 a 곱하기 fx는 로그 b 곱하기 gx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근을 찾는 거야. 실제로 교육과정이 좀 바뀌고 나서는 이런 유형을 잘 물어보지는 않아. 대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안 잡혀서 못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a의 뭐 t제곱 아니면 a의 x제곱, 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4의 x제곱 빼기 뭐 2의 x제곱 빼기 3은 0이더라. 그럼 이것도 지수 함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다. 그지?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2의 x제곱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자체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의 x제곱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자. 요게 포인트. 그랬을 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자,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 뭐냐면은 얘 치역 자체가 어차피 양수만을 갖잖아. 그럼 치환했는 문자도 어떻게? 양수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2의 x제곱의 결과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고려해서 해를 하나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주어졌는데 얘가 3 또는 2가 됐어. 그러면 2의 x제곱이 3이 되는 경우에 근 하나, 2가 되는 경우에 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쌤이 든 예시처럼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경우에서만 우리가 근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방정식 네 번째 경우, 만약에 밑에도 변수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x의 fx 제곱은 뭐 x의 gx 제곱입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밑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밑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때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같은 문자로 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fx가 gx랑 같거나 아니면 밑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만약에 밑이 1이 됐을 때는 자, 지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밑이 서로 1이 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지. 그래서 밑이 1이 되거나 그래서 밑 조건, 지수 조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밑에 변수가 있을 때는. 자,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부등식이라고 묻는 거는 보통 대소관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경우가 겹치는 경우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경우는 묻지 않는데 부등식을 풀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우리 함수 그래프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밑이 어떨 때?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할 때는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뭐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보다 작습니다.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간다고 보자. 그러면 당연히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증가하는 형태니까 지수가 더 크면 되겠네라는 결론. 근데 만약에 밑이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지수가 반대가 돼야 되겠네 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해주면 방정식의 풀이랑 나머지 풀이는 똑같습니다. 밑의 밑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 되겠나요? 일단 지수 방부등식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로그 방부등식 이야기해 볼게요. 자, 로그 방부등식도 지수 부등식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풀어왔었던 게 로그 2의 x 제곱이 로그 2의 x가 뭐 로그 2의 3입니다. 그럼 어때? 밑이 같으니 진수가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로그 a의 fx 제곱이 로그 a의 gx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밑이 같으니 진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진수들끼리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른 경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fx가 로그 b의 fx와 같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수가 똑같이 뭐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어떤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 언제 진수가 1이 되면 이 결과는 항상 0이 되니까 0으로서 같을 수는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진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자. 그 다음 만약에 진수도 다른 함수로 주어져 있더라.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아까 지수 방정식에서의 풀이랑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뭐 로그 a의 x제곱 얘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호 이야기 할 때 로그 a의 x의 전체 제곱이랑 로그 a의 x의 제곱이랑 다르죠? 얘는 로그 a의 x라는 것 자체를 곱했는 거, 두 번 곱했다라는 뜻이고 얘는 진수를 제곱했는 거니까 얘는 어떤 거? 로그 a의 x를 두 번 더했는 거. 이거 기호 구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답안을 작성을 하거나 풀이를 작성을 할 때도 내가 이거 자체를 제곱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괄호를 묶어서 제곱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뭐 마이너스 3 아까랑 비슷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계속 반복이 되더라. 그러면 그때 얘도 마찬가지 치환을 한다. 대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실수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든 양수가 되든 상관없더라. 그래서 t가 뭐 아까 3이랑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이게 로그 a의 x가 되는 값이니까 둘 다 값을 찾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치환을 할 때는 지수 방부등식 풀 때만 좀 조심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밑이 서로 다르더라. 밑에도 변수가 따로 있다더라. 뭐 gx 이런 식으로 뭐 얘네들이 서로 같다 이런 예시를 들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x가 1이라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그 답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조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부등식 또한 마찬가지. 밑의 조건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수 부등식 풀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밑이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꿀지를 결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는 로그 방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지수 방부등식 내용이 똑같습니다. 유형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 통해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13번에 1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으로 변환이 가능하니 밑이 같아지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2x 요거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제곱이더라. 그러면 또 마찬가지 밑이 같게 되니까 그럼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이거 푸는 거와 같더라. 그 다음 얘는 4분의 3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역수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아니면 얘를 3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고 변환을 시켜준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x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더라. 나머지 그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14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2의 x제곱 뭔가 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네.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자. 단 치환을 했는 문자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는 근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고요.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제곱이니까 얘는 4를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러면 36의 t 더하기 32는 0. 양변에 4를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t는 1 또는 8이더라. 대신 그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는 x 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0, 3 이렇게 두 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 지수 방정식을 해결할 때 우리 방금 전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1은 0인데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닙니다. 이 알파와 베타는 x의 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치환하는 방정식의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얘 자체를 치환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에서는 지수들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두근의 곱과 관련이 돼 있더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1이 되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랑 얘를 곱했는 결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0이 되더라. 이렇게. 지수 방정식을 치환했는 상황에서는 합을 묻습니다. 왜? 곱을 합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로그 방정식은 반대겠죠. 두근의 곱을 묻겠죠. 왜?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곱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로그 방정식 문제는 뒤에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묻겠죠. 로그 3의 x의 제곱 빼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1은 0.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다 칩시다. 그럼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을 치환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둘이 곱할 수 없잖아. 얘네들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를 더하면 로그 3의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보통 두근의 곱을 물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치환했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되지? 3 된다. 그러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3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27. 이런 식으로. 지수 방정식 치환하는 문제에서는 합을 물었을 때 두근의 곱 이용하기. 로그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을 물었을 때는 두근의 합 이용하기. 요 유형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6번. 밑에도 변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밑조건에 따라서 얘가 3이랑 같든지 아니면 지수가 둘 다 0이 되든지. 그럼 밑이 달라도 결과가 같으니까. 되겠나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 나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이 서로 같아요. 대신 어떤 조건으로? 얘네들이 지금 변수가 있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밑이 얼마? 1이 되면 항상 결과가 같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지수들끼리 서로 같으면 이미 밑끼리는 같으니까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 여기에서 근.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항상 밑하고 지수, 밑하고 진수에 둘 다 변수가 있을 때는 밑조건과 지수 조건, 밑조건과 지수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17번, 예제 18번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2x제곱, 2x제곱. 보인다, 그치? 그 다음에 3의 y제곱, 3의 y제곱. 우리가 공통된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치환을 두 번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2x제곱을 t로 치환하고 3의 y제곱을 s로 치환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은 t 플러스 3s는 13. 두 번째는 2t 마이너스 s는 이렇게.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얘 3배 해서 요거랑 더해 줍시다. 그러면 7t는 28이 되니까 그럼 t는 4가 되고 s는 3이 되겠네. 대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xy 값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더라. 그럼 x는 2가 될 거고 y는 1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합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문제에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말고는 풀이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지수 로그 단원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문장 자체를 우리가 전부 다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봤을 때 한 마리가 X 시간 후에 이만큼 증식이 된대. 뭔가 지수배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얘가 됐다. 한 마리가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대요. 그럼 어떻게? X 시간 후, 그럼 3시간 후
80마리가 됐대요. 되겠죠? 자, 그러면 세균이 처음에 10마리가 있었대. 근데 한 마리당 이렇게 증식을 했는 거니까 그러면 이만큼 증식을 했는 게 10마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그럼 한 마리가 A의 X제곱마리,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A의 X제곱마리. 그럼 그 얘네들 다 더한 게 얘가 되겠지? 그럼 그게 2560마리. 그래서 문장에서 뜻하는 문자가 뭐에 대한 건지 밑줄을 치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가 X시간 후에 256마리가 됩니다. 근데 세제곱이 80이라 그랬잖아? 잠깐만. 세제곱이 80? 10마리가. 쌤이 이걸 빼먹었네. 10마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10마리가 80마리. 그러면 세제곱이 8과 같으니 얘는 8의 몇 제곱일까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8 제곱해주면 64고 8 세제곱해주면 여기서 8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512. 그거 절반이네.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A를 2라고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 그러니까 얘는 2의 X제곱이 256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자. 그럼 8제곱 해주면 256 된다. 그죠? 그러니까 8시간 후에 이만큼 됩니다. 뭐가? 세균 10마리가. 자, 그러면 예제 19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9번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밑을 같게 만들고 부등식을 해결을 해라. 그러면 32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를 체크를 해주고 나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바뀔지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1이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곱한 얘보다 밑이 1보다 큰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5분의 1의 3x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 얘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의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도록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왔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거는 요번에 부등식을 배우면서 처음 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부등호 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얘는 역수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5제곱 그러니까 얘를 밑이 1보다 큰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5의 2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했는 부등식이 얘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밑의 조건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 생각하는 걸 계속 놓치는 사람은 그냥 차라리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통일해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예제 20번 이번에는 부등식인데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0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거 절대 까먹지 말고요. 그러면 얘는 2t의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니까 t가 2분의 1 이하 또는 t가 2 이상.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치환했는 문자가 항상 양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0보다 큽니다.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이 0보다 크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2의 x제곱이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럼 x는 그냥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럼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나요? 이 부분 주의를 해줍시다. 자, 예제 21번. 밑에도 변수가 있는 경우,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따라올지 아니면 반대가 될지는 밑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부등식인 경우. 자, 근데 추가적으로 우리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은 만약에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x가 1이 돼도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근으로 x는 1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5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의 공통범위.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3x 더하기 1이 x 더하기 5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요 녀석의 공통범위. 이렇게 근이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1도 근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2번. 얘는 밑을 전부 다 통일시켜서 푸는 연립부등식 문제. 그러니까 얘는 3의 2분의 3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등식 풀면 2분의 3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 되겠나요? 밑을 통일시키면 되겠죠. 자, 예제 23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예제 23번은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 예시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문장과 함께 지수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지수 부등식에서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다? 치환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문장이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로 바뀌게 됩니다. 지수 부등식에서는. 대신 로그 부등식은 치환을 할 때 x가 양의 실수라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그게 진수 조건이니까. 그랬을 때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양의 실수면은 치역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하여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지만 지수함수는 그에 대한 치역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상황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해줘야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상단원으로 넘어가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t-6제곱 마이너스 36 더하기 2k. 그럼 일단 첫 번째, 모든 함수값이 어디에서 0보다 큰 실수에 대한 모든 함수값이 지금 현재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일단 꼭지점이 0보다 큰 상황에서 발생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쌤이 얘기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뜻이야. 그러려면 꼭지점이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요 상황에서 한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지. 거기다가 꼭지점이 어디에서? 6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t가 0일 때 요런 상황이 되도록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얘는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있는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해결을 하기로는 꼭지점이 0보다 큰 상황. 근데 꼭지점이 t가 6일 때 같네?
그러면 이때만 0보다 크면 모두 0보다 큰 상황이 되겠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종합해보면 결국 K가 18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꼭지점이 0보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만 모두 다 양수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꼭지점을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0에서의 함수값만 0보다 큰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 된다. 물론 얘는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만 진다면 어차피 0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양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 얘를 ft라고 한다면 f0이 0 이상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축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꼭지점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지 0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주면 되는지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2차 부등식 문제. 그 다음에 예제 24번은 마찬가지 활용. 한 장이 25% 감소가 됐대. 그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전체의 4분의 1만 남는다. 한 장 통과할 때마다 4분의 1만 남는다. 그러면 처음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처음 양의 1024분의 1만큼 이하가 된대. 그러면 한 장당 얘니까 X장이 되면 이만큼 남겠네. 얘 부등식 푸는 거네. 그지? 그럼 처음 양은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지수 부등식을 해결해주는 문제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에 있는 나머지 예제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들이랑 비슷하니까 요거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7번은요. 로그 방정식입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예시예요.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데 요번에는 어떤 거? 곱을 물을 거다 라고 했던 문제.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의 근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랑 로그 3분의 1의 베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는 진수들끼리의 곱을 나타내는 거니까 진수들끼리의 곱을 우리는 구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두 근의 합을 묻는 거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인데 그게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즉 9가 되면 되더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이것 또한 마찬가지. 얘는 진수의 문자 x가 있으니까 뭐라 했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얘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큽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고? 모든 실수 t에 대하여로 해석이 된다고.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줘야 돼요. 지수 부등식이랑 반대가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t-3제곱 더하기 3 로그 3분의 1의 k 그리고 여기서 없던 9가 생겼으니까 빼기 9까지 해줍시다. 그럼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텐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만 0보다 크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3 로그 3분의 1의 k 빼기 9가 0보다 크다. 요 상황만 우리한테 주어지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주의해 주세요. 로그 부등식에 있는 예제 27번이랑 아까 풀었던 예제랑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에서 예제 17번이랑 앞에 풀었던 예제랑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 줘야 됩니다.